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쿠버넌트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CKA 자격증에 대해서 저만의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CKA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격증 등록하는 접수 방법부터 시작해서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하면 자격증을 유리하게 딸 수 있는지 저만의 팁과 함께 학습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어떤 형태로 시험이 출제되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되는지 그 내용도 소개하고요. 접수해서 합격자 발표하게 하는 것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 단순한 프로세스 알려주는 영상 아니고요. 정말 이성미 강사만의 꿀팁을 쏙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CKA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먼저 이 영상부터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제가 전달해주는 그 꿀팁을 잘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험 접수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시험 접수 방법. 먼저 CKA 자격증을 접수하려면 cncf.io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쿠버넌트스 자격증 4가지 소개했었죠. 그 쿠버넌트스 자격증 4가지 CKA, CKAD, CKS 이런 자격증은 전부 다 CNCF와 리눅스 파운데이션 재단이 함께 만든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접수는 항상 어디서 진행을 하냐면 바로 cncf.io 사이트에서 접수를 합니다. 자, 요 cncf.io 사이트고요. 상단에 서티피케이션에 보면은 4개 자격증 항목 나오죠. 그 중에 CKA 자격증을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CKA 자격증은요. 서티피드 쿠버네티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쿠버네티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기능 역할을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대한 역량을 요구하는 자격증이죠. 자, 아래쪽에 보면은요, 온라인 이그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이그잼이에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지선다형, 문제풀이형 시험 아닙니다. 100% 핸즈온이에요. 그래서 웹 콘솔이 나오고요. 웹 콘솔에서 실제 여러분 왼쪽 화면에 있는 시험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진행하셔야지 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런 형태의 자격증이라고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지선다형 자격증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375. 우리나라 돈으로는 44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저렴한 돈 아니죠. 적은 돈 아니죠. 반드시 합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금액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Register for Exam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리눅스 파운데이션 재단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자, 리눅스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여러분이 이제 접수를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Enroll Today, 즉 오늘 등록 버튼을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눅스 파운데이션 재단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먼저 회원 등록부터 하셔야 됩니다. 구글을 통해서 하시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시든 요 왼쪽에 있는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이트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계정 동기화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정 동기화한 다음에 다시 접수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다시 Enroll Today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접수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금액이 얼마죠? $375입니다. 저는 현재 신용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시험을 먼저 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신용카드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버튼을 누르셔서 신용카드를 먼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자, 사이트 연결되고요. 바로 로그인 하시죠. 그런 다음에 신용카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스터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셨으면 그러면 여기에 쿠폰 코드가 있으면 쿠폰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75 다 넣는 것보다 쿠폰 코드를 가지고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 할인 받는 방법 알려드리면 제가
네. 자, 구글링을 해서 한번 검색해 보죠. 뭐라고 검색했냐면요. 바로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CKA 리눅스 파운데이션 쿠폰스라고요.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눌렀더니 쿠폰과 관련된 어떤 링크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최근 링크 하나 제가 클릭 한번 3일 전에 올라갔던 링크 하나 클릭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리눅스 파운데이션 쿠폰 4 2021이라고 나오면서 아래쪽에 보니까 데브옵스 25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나오네요. 정말 그런지 저 확인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자 여기에다가 제가 컨트롤 V 입력하고 어플라이 했더니 바로 할인되는 거 확인되십니까 여러분? 281.25달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쿠폰 조금만 검색해서 넣어주게 되면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팁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할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먼트 인포메이션 버튼을 엔터 해서 눌러주시면 결제가 됩니다. 결제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미 자격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결제 화면을 넘기지 않고요. 제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면은 결제를 확인하고 나면 뭘 해줄 수 있냐면 자 시험에 대한 스케줄을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스케줄 하면은 제가 미리 화면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시험 스케줄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PSI에서 지원되는 시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시험에서 여러분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해주는 시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중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시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CKA 잉글리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팬도 있고 잉글리시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편한 랭귀지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요 잉글리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시험에 대한 이제 스케줄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스케줄 버튼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스케줄 버튼을 여러분이 클릭하셨다. 먼저 이름부터 여러분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자 Verify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름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이름 등록하실 때 여러분 가능하면 여권에 있는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권에 있는 이름을 넣어서 등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랫폼 확인하십시오. 우분투 18.04 플랫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스케줄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날짜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날짜를 선택하시고 나서 그리고 로케이 한국 서울 로케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미국 세계 표준시보다 플러스 9시간이 더 빠르죠. 자, 로케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대략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뭐 하는데 DB 수집하는데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30분 정도 기다리면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 그리고 그 한국 표준 시간을 맞춘 다음에 시간이 나오게 되죠. 주말의 경우에는 좀 더 많고요. 평일의 경우에는 새벽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밤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정을 예약을 합니다. 일정 예약까지 끝나게 되면 결제했을 때 이메일로 확인 메시지 되고요. 일정 예약을 하게 되면 일정 예약된 날 그 확인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정 확인까지 다 됐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 메시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스템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 시험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지를 점검해 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시스템 체킹 부분을 여기에다가 표시해 놨습니다. 먼저 체크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먼저 체크 어게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체킹을 다시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노트북에 대한 정보를 쭉 확인하게 되고 먼저 OS가 현재 윈도우즈 10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점검하게 되고요. 웹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떤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게 되고요. 브라우저 세팅에서 여러분 여기는 표시가 안 돼요. 근데 뭐 해주래요? 쿠키를 전부 다 오픈해 놔야 됩니다.
쿠키를 전부 다 오픈해놔야지만 그래야지 시험 보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웹캠이나 마이크로폰 이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상대방이 들릴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웹캠을 따로 쓰는 것보다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웹캠을 그냥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웹캠 확인하게 되고요. 자,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 네,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링크 나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 화면을 모니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되고요. 80포트와 443포트가 방화벽을 이용해서 연결이 차단되지 않았는지도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노트북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꼼꼼하게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되고 아래쪽에 뭐 1기가 이상의 메모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 공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시험 공간은 조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공간 안에 너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하고 그리고 분리된 공간에서 여러분만 있는 그 공간에서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 카페에 미팅룸 있죠. 뭐 2명 정도 들어가는 미팅룸, 이런 공간이나 회사의 회의실 이런 데가 적합한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2인 미팅룸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확장 모니터 하나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키보드를 따로 쓴다든지 마우스를 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장 그 타이핑하기 좋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험 전에는 항상 그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 모니터 그 웹캠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그리고 키보드 밑에, 노트북 밑에, 뭐 책상 아래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요청에 맞춰서 잘 응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체크해주게 되면은 이제 시험에 대한 접수와 어떤 준비 작업이 끝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 작업이 끝나면 여러분 시험 접수는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꿀팁 알려드려야 되겠죠? 바로 학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물론 뭐 저 같으면 제 유튜브 보고 공부하면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KA 시험하게 되면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데미 사이트예요. 저도 여기 통해서 공부했어요. 물론 제가 CK 쿠버네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험 준비는 별도로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에 맞춰서 문제풀이 형태의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데미에 CKA 관련된 시험 강좌 하나를 신청하세요. 신청하십시오. 저 유데미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유데미 이 영상을 찍은 몽샤드라는 사람하고도 저 별로 친하지 않아요. 아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CKA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이야기 합니다. 유데미에 있는 이 영상을 기준으로 프랙티스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프랙티스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시험 유형에 나오는 도메인별로 프랙티스를 좀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목 이그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유데미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데미 사이트에 여기가 유데미 사이트입니다. 유데미에 접속하시게 되면요, CKA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 with Practice Test라고 하는 이 강좌가 있어요.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를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는데 이 강좌가 아주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 강좌를 하나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좌를 구입해서 Go to 코스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영상이 진짜 많아요. 다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상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본 내용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스케줄 한번 봐볼까요? 스케줄 봤을 때 프랙티스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프랙티스는 실제 이그젬플을 볼 수 있는 웹 콘솔을 띄워놓고 왼쪽에 문제가 있어서 마치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영상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버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험 버전에 맞춰서 계속 문제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때그때 계속 공부를 다시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기본은 영문으로 나와요. 이렇게. 영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자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몽샤워드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영문의 그 대본처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한국어 번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맞춰서 이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영상까지 다 보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 보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프랙티스 중심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랙티스를 하는데 먼저 솔루션을 먼저 볼 때도 있었어요. 바쁠 때는 솔루션을 먼저 보고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도 솔루션을 먼저 보세요. 네,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한번 해보세요. 솔루션을 먼저 보시고, 솔루션을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쿠버넌티스 영상 있잖아요. 아시죠? 제 쿠버넌티스 영상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유데미에 있는 영상들은 제 영상에도 다 있거든요. 이 영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드 스케줄링에 대해서 공부한다든지 또는 스태틱 파드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십시오. 여기서 공부하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고 제가 좀 더 설명 더 잘합니다. 네, 이렇게 자화자찬해서 그렇지만, 네,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실제 프랙티스 테스트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유데미 CKA 강좌 여러분 등록하시고요. 프랙티스 중심으로 보실 때, 자, 먼저 이런 트랜스크립트 띄우셔서 한국어 번역되어 있는 상태로 또 함께 보시면 훨씬 더 강좌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어렵다 하면은 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학업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 파트별로 여기 보시면은요, 유데미의 지금 사이트에 보시면은요, 도메인이 섹션 1부터 시작해서요, 섹션들이 쭉 있어요. 어디까지 있냐면 13, 14 섹션까지가 실제 컨텐츠예요. 학습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들에 대한 프랙티스를 쭉 끝내주세요.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한 번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팅닝 랩스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테스트 해주는 건데, 요 아더 토픽에 대한 테스트가 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런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 도메인 항목들을 보시면 이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구나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두세 번 학습하셔서 완전히 손이 익숙해질 만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습이 다 끝났다. 그럼 여러분 꼭 뭘 해주시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목 이그잼 있습니다. 마치 실전 시험 보듯이 목 이그잼 선택하시면 이그잼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솔루션까지 3개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풀이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목 이그잼은 반드시 완전히 익숙해질 만큼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1, 2, 3번에 해당하는 답안을 완전히 머릿속에 다 외울 만큼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여기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흡사하게 나온다고요.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 있는 문제를 충분하게 풀어내면 그래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먼저 보고 다음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완전하게 익숙해지도록 해주시고 넘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이 다 끝났다. 이 과정이 다 끝났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등록하게 되면요, 이그잼 시뮬레이터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그잼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정말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그잼 시뮬레이터를 한번 더 보세요. 어디에 있냐면 자, 제가 시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등록을 했고 시험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클릭 히어 액세스 더 이그잼 시뮬레이터라고 있습니다. CKAD, CKA 뭐 시험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요. 요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요. 실제 뭐가 나오냐면 킬러쉘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여러분이 등록한 시험 안에 2개의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뭐 지금 저는 CKAD 시뮬레이터가 나오지만 여러분 CKA를 등록했다면 CKA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러분은 시험을 한번 모의 테스트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을 진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데모 테스트까지 하셨으면 충분하게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 CKA 덤프라고만 구글링 해 보시면 정말 많은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CKA 덤프라고 입력하면 시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형태의 시험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 덤프들도 굉장히 많고 뭐 돈을 주고 구입하는 덤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돈을 주고 덤프를 구입하진 않았습니다. 목 이그잼하고 시뮬레이터 테스트도 사실은 안 했어요. 목 이그잼만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험을 가서 바로 합격을 했죠. 자, 해서 이러한 시험 유형들도 여러분이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저만의 팁들을 5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학습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합격 팁도 알려드릴게요. 진짜 꿀팁입니다, 이건. 여러분, 합격 팁.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진짜 꿀팁이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합격하기 위한 꿀팁. 첫 번째로 북마크 만들어 놓으세요. 시험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게 시험장에 있는 웹 환경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장의 웹 환경은 또 어디서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실제 시험장의 환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지금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Enroll Today 버튼 클릭하는 그 시험 등록하는 사이트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죠. 자, 보시면 아래쪽에 시험에 대한 도메인 5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 이그잼 팁부터 시작해서 시험에 관련된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그잼 엔바이러먼트 데모라고 있습니다. 시험장이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온라인 시험 환경이. 온라인 시험 환경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 클릭하면은, 자, 보세요. 요게 시험 환경이에요. 왼쪽에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 이거 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시험 환경이고요. 오른쪽에 실제 웹 콘솔, 그리고 상단에 메모장을 열 수가 있어요. 메모장을 열 수가 있으니까 자, 우선은 멈춰놓고요. 자, 요 왼쪽에 있는 시험 문제를 보면서 오른쪽에서 실제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이 뭐 해주는 거예요?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한 문제가 끝나면 넥스트 버튼을 여기를 요게 지금 태스크 1이죠. 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데 오른쪽 화살표 눌러가지고 다음 시험으로 넘기시고 다음 시험으로 넘기셔서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요 시험 문제당 뭐가 있죠? 6% 웨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합치면 100%가 되는 거고 이 웨이트 문제 하나를 맞추면 6점을 획득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거는 점수 비중이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점수 비중이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낮은 건 좀 문제가 쉽다는 얘기겠죠. 점수 비중이 큰 거는 대부분 트러블슈팅 문제가 있습니다. 트러블슈팅 문제는 좀 배점이 좀 큰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트러블슈팅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먼저 트러블슈팅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드를 생성한 아주 가벼운 문제는 나중에 풀었는데 실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서 점수를 획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딱 봤는데 내가 좀 어렵다 그럼 다음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화살표 다음으로 넘기셔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2시간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몇 개 문제
찾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의 가장 큰 팁은 시간을 절약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시험 환경이 진행되는 화면이 전체 웹 크롬의 화면 하나의 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탭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 탭에서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뭘 해주냐면 여기다가 kubernetes.io 사이트에 도큐멘테이션 탭을 여러분이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큐멘테이션 탭을 하나를 클릭하셔서 이 화면을 띄울 수가 있죠. 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번역기를 실행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번역기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번역 관련된 게 어디에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번역 관련된 번역기를 하나 실행해 주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네, 뭐 굳이 번역기까지 써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시험 환경에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마우스를 들어간 다음에 번역기를 뜨는 그 플러그인들을 설치하게 되면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탭은 딱 도큐멘테이션 탭까지만 실행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얼마나 잘 북마크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검색 시간을 완전히 축소시킬 수 있겠죠. 저의 노하우는 여기서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검색 북마크를 구성해놨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웹브라우저 하나가 띄워져 있죠. 저 지금 여기 보시면 제 북마크입니다. 쿠버네티스에 바로 시험과 관련된 북마크고요. 시험 북마크 안에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치트시트예요. 치트시트를 통해서 시험과 관련된 명령어들은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픈북 또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거를 새 탭에서 열기 위해서 하나 실행해 볼게요. 치트시트 화면입니다. 자, 치트시트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단축키 등록해서 탭키 넣을 수 있는 기능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이렇게 어떤 명령어들에 대해서 어플라이 해주는 거, 오브젝트 만드는 거, 뭐 등등등에 대해서 다 설명이 나와 있고 심지어 이렇게 제이슨 커맨드까지 다 코멘트와 함께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걸 시험에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북마크에서 제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레퍼런스 도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뭐 어떤 어플라이 명령이라든지 오토스케일 명령이라든지 레이블 명령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커맨드 레퍼런스를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정말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진짜 알려드리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파드와 관련된 뭐 어떤 보세요. 파드와 관련된 기본 기능, 파드에 대해서 어떤 커맨드와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 커맨드 정보를 얻는 거, 그 다음에 CPU, 메모리, 리소스 할당해 주는 거, 그리고 이닛 컨테이너, 스태틱 컨테이너, 환경 변수 지정해 주는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파드 안에다가 이렇게 북마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북마크, 컨트롤러 관련된 볼륨, 인증에 관련된 북마크까지 이렇게 북마크들을 쭉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두면 여러분 진짜 시험 볼 때 도움이 돼요. 시험 문제 보면서 바로 여기서 뭐 하시면 되죠? 내가 파드를 만들라고 문제가 나왔네? 근데 그 파드를 만들라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조금 더 시험장인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페이지가 바뀌어서 그랬네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요게 시험 보는 환경이라고 보자. 물론 유튜브는 아니지만 시험 보는 환경입니다. 시험 보는 환경의 인터페이스를 잠시 멈춰 놓고요. 자, 왼쪽에 문제를 다 봤더니 예를 들어서 무슨 파드를 환경 변수가 들어가 있는 파드를 만들라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저는 바로 탭에서 여기에서 환경 변수와 관련된 파드 만드는 환경 변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환경 변수와 관련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목 이그잼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프랙티스 테스트 해주는 항목도 있었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저는 이렇게 종류별로 문제 금방 이것도 북마크도 많으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층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바로 찾아서 환경표에서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 이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편집해서 문제 하나를 풀어내는 거죠. 그런 형태로 북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꿀팁, 진짜 찐 꿀팁이에요. 찐 꿀팁. 네, 찐 꿀팁입니다. 뭐 하세요? 북마크 만들어 쓰세요. 뭐처럼 저처럼 이렇게 쿠버네티스 관련된 파드 종류, 서비스, 뭐 컨트롤러, 볼륨 등에 대해서 북마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시험 유형에 따라서 바로바로 접근하십시오. 자, 이거 완전히 허락받은 뭐예요? 컨닝 페이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진짜 잘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2시간의 시간을 완전히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환경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환경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 환경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세 번째 완전 학교 꿀팁은요. 시험 등록 시에 제공되는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반드시 한번은 해보십시오. 이게 좀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까지는 풀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까지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덤프 찾아서 풀어보는 거. 자,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치트시트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레퍼런스 도큐멘테이션, 나만의 북마크 만들기. 요게 완전한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만들어 놓고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합격하셨으면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날입니다. 시험날은 반드시 여러분 신분증 챙기셔야 돼요. 여권 챙기세요. 여권이 가장 좋아요. 여권 혹시 갱신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크레딧 카드나 이런 것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시험 감독관과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여권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권을 꼭 챙기시고요. 시험 노트북 보셨죠? 여러분 웹캠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이어야 되고요. 노트북의 테스트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라서 전부 다 노트북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시험 노트북, 그 다음에 플러그인 설치되어 있어 쿠키, 네트워크 정상 등등 다 점검이 되고요. 시험 장소는 조용한 회의실이나 스터디 카페, 네, 주변이 막혀있는 공간, 이 공간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15분 전에는 여러분 그 시험 환경에서 뭐가 되냐면 시험 체킹 화면에서 바로 시험 확인 버튼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잠시요. 어떻게 보냐면 15분 전에 접속을 하시면 자, 이 화면에서 여기 아래쪽에 이제 시험 연결 버튼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몇 페이지가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테스트 이그잼 버튼을 여러분이 클릭하게 되는 거죠. 딱 15분 전에 테스트 이그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 시험을 보시기 15분 전에 바로 테스트 이그잼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15분 전에 들어가서 온라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응대를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뭐 카메라 신분증을 보여라 하면 신분증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책상 밑에 카메라를 보여주라 하면 보여주고요. 그리고 벽을 한 바퀴 돌려라 하면 돌려주고요. 키보드가 있으면 키보드 밑에 보여달라 하면은 키보드 들어서 보여주고요. 화면 밑에 보여주고요. 마우스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감독관이 마지막으로 컨트롤 얼트 델 키를 눌러서 현재 작업 관리자 화면 보여달라고 해요. 컨트롤 얼트 델 키 화면을 눌러서 작업 관리자에 반드시 크롬만 실행 중이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여러분 회사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애플리케이션들이 백엔드로 시스템 트레이 쪽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채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 싹 다 이런 회사용 채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개인용 채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삭제하셔서 실제 크롬 하나만 딱 동작 중인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작업 해 주셔야 되고 주의하실 점. 자, 크롬 이제 시험 환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 환경이 있고요. 딱 탭은 어디까지만 도큐멘테이션 탭만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us라고 하는 내용을 클릭했는데 검색이 되죠. 검색이 됐을 때 도큐멘테이션이 아닌 여기 보면 도큐멘테이션 사이트가 있고요. 도큐멘테이션 사이트가 아닌 곳들도 링크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뭐 이런 곳은 여러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요, 도큐멘테이션 사이트만 허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큐멘테이션만 링크로 걸어놓고 여러분의 북마크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 확인하셔야지 돼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까지 세팅을 다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잘 풀어야서 합격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정말 꿀팁 안내합니다. 시간 2시간입니다. 17개 정도 문제를 풀고요. 문제마다 웨이트가 다르니까 좀 웨이트가 다르다는 얘기를 웨이트가 낮은 거는 좀 쉽고 웨이트가 높은 거는 좀 어려운데 웨이트가 높은 것들은 대부분 트러블 슈팅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100점 만점에 66점, 다시 말해서 웨이트 66%를 획득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합격 결과는 마이 포탈에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로그인 하셔서 마이 포탈 클릭하시면 합격 확인 가능하고요. 시험 이후 24시간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도 와요. 네, 합격했다라는 메시지가 이메일로도 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볼 때 이제 정말 잘 풀어서 합격하셔야 되겠죠?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북마크 잘 해놓으시고요. 시험장에서는 가능하면 야물 파일을 만들어서 쓰기보다 커맨드 라인 작업에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큐브CTL 명령어 많이 활용하십시오. 큐브CTL 런 가지고 파드 만드시고 큐브CTL 익스포즈 명령 가지고 서비스 만드시고 큐브CTL 크리에이트 디플로이, 크리에이트 시크릿, 크리에이트 컨피그 등등의 명령들을 이용해서 쉽게 커맨드 라인 작업할 수 있는 건 커맨드 라인으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야물 파일로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야물 파일로 만들어서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핸즈온 작업이. 그래야지 실수 안 하고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험 환경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있는 요거 기억하십시오. 시험장에서는 컨텍스트 체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따라서 컨텍스트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컨텍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컨텍스트에서 작업해라. 그러면 큐브CTL, config, use 컨텍스트 한 다음에 컨텍스트 이름을 집어넣어서 클러스터 컨텍스트를 바꿔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환경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메인별로 자, 쿠버넌티스 시험 환경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시험에 관련된 사이트였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도메인 전체 몇 개죠? 5개. 자, 여기에 전체 100점으로 봤을 때 17개 문제 중에 10%는 스토리지에서 낸다. 30%는 트러블슈팅에서 낸다. 15%는 워크로드 스케줄링에서 낸다. 25%는 클러스터 아키텍처 하고 그 다음 인스톨, 컨피그레이션에서 낸다. 그 다음에 서비스와 네트워킹에 대해서 20% 문제가 나온다라고 도메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도메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도 나와 있다고요. 그거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스토리지 10%예요. 어떤 문제 나옵니까? MTDIR 그리고 호스트 패스, NFS 기반으로 퍼시스턴트 볼륨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PVC 만들어서 파드에 연동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트러블슈팅 관련된 거는요. 워커 노드나 마스터 노드에서 바로 큐블렛이 동작되지 않거나 또는 큐블렛 데모니 또는 CNI나 큐브 프록시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가 안 되거나 또는 CPU 부하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파드를 찾아서 찾아서 목록을 어느 파일에다 저장해라. 이런 문제들이 유형이 나옵니다. 이게 무려 30%.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워크로드와 스케줄링이에요. 네, 서비스 디플로이 해서요. 롤링 업데이트 해라, 롤백 시켜라, 또는 스케일 아웃 해라, 스케일 다운 해라. 이런 문제 나오고요. 컨피그맨 만들어라, 스크린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어떤 파드 동작시켜라.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고요. 라이브네스라든지 레드네스, 그러한 어떤, 셀프 힐링 기능 적용해라. 또는 특정 파드를 실행하는데 CPU와 메모리, 리소스 제한해서 실행해라. 이러한 형태의 유형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미 공부하실 때 제가 지금 유형 알려드린 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문제는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꿀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아키텍처, 인스톨, 컨피그레이션에서는 etcd 백업하는 문제 거의 나와요.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ETC 백업하고 리스토어 하는 것까지. 그래서 요런 문제 있고요. 룰 베이스의 인증, API 인증 문제, 보안 문제, 그 다음에 큐브 어드민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문제 나옵니다. 그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는요, 디플로이나 파드에 대해서 어떤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로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시켜서 단일 진입점 만들어내는 문제 나오고요. 인그레스 구성해라. NS 룩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어 DNS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NS 룩업 명령의 실행 결과를 파일에다 저장해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노드에서 CNI 동작 문제 해결하는 거. 그래서 CNI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트러블슈팅 쪽에도 들어가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CNI 문제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이 유형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대미를 가지고 공부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고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북마크로 연결해서 빨리빨리 찾아서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375 2시간이 아깝지 않게끔 온라인 예그잼에서 합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 쿠버넌티스 자격증에서도 CKA 자격증에 대한 진짜 꿀팁만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거예요. 진짜 저는 이것만 알아도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저만 그런 생각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도전하십시오. 오늘 시험 접수하세요. 시험 접수하시고요. 이 영상에 맞춰서 유대미도 등록하시고요. 저렴할 때 미리 등록해 주시면 더 도움 됩니다. 등록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십시오. 만약에 성미 강사님 제가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불합격했으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이걸 깜빡 잊고 놓칠 뻔했는데 진짜 조심하세요.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으면 노쇼 상태에서는 2차 응시도 안 됩니다. 1차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반드시 응시하셔야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24시간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시험 일정을 다시 스케줄링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첫 번째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노쇼 하게 되면 2차 시험도 못 본다. 근데 1차 시험 봤는데 떨어졌으면 한 번 더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CKA는요, 여러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연습 삼아 본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도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패턴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CKA 관련된 꿀팁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전하세요.